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제 103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실기하셨죠? 실기하고 나서 이론, 실제 시험 볼 때도 실기 먼저 풀고 이론, 문제지는 앞쪽에 이론이지만 문제 풀 때는 바로 실무부터 푸시는 게 좋다고 여러 번 기출문제풀이 강의에서 말씀드렸지요? 혹시 한 번도 안 들었으면 그 순서대로 하세요. 시험을 처음 보시는 분은 조금 시험장에서 가끔 그런 분이 계세요. 남들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이론 푸느라고 조용한데 나는 실기부터 푸니까 갑자기 컴퓨터 타이핑 소리가 들려. 이상하다, 뻘쭘하다.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거니까. 우리 실기부터 하세요. 이론부터 하다가 15개가 잘 술술 풀리면 상관없는데 하나라도 막혀서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면 그다음부터 실기도 손 떨려서 안 됩니다. 실기 먼저 푸는 게 좋아요. 아셨죠? 자, 1번 갑니다.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개정 과목으로 적절한 것은 내용이 빠졌네. 죄송해요. 내용이 빠졌네. 내용 보니까 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그리고 임대료 등의 단기 수익 중 미수액. 자, 문제 중에 다 있었네요. 미수액이라는 말 다 있죠. 우리 결산 정리 사항 할 때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다 있죠. 그거 그래서 기간은 경과됐지만, 즉 단기에 발생은 했지만 아직 못 받은 근데 맨 앞에 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여기까지만 딱 하면 사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처럼 이 문제의 정답은 물론 미수 못 받은 거니까 미수 이자가 아니라 미수 이자죠 원래는. 근데 우리 실기 프로그램에는 미수 이자, 미수 임대료, 미수 수수료 거식 이렇게 말을 많이 만들면 개정 과목이 많아지니까 퉁쳐서 미수 수익, 즉 이 문제 정답은 그래서 이 4번이 되는 거고요. 이거 말고 또 만약에 그 문장이 두 개인데 뒤에 말이 여기서는 이자나 임대료의 미수액이라고 써 있지만 만약에 이자나 보험료의 미지급액 이렇게 써 있다면 그때는 미지급 이자 또는 미지급 비용이 답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결론은 이 문제의 포인트는 단기 중에 기간이 경과되었지만 아직 받지 못했거나 아직 주지 않은 수익과 비용. 결산정리상 엄청 중요하다고 이론 강의 때 강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이거는 우리 회계 2급, 회계 1급, 세무 2급, 세무 1급까지 계속 나오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아직도 미수금과 미수 수익을 헷갈려요. 이런 분이 계시다면 양심의 발을 넘고 이런 분이 계시다면 이론 강의를 열심히 귀에 피가 나도록 들어서 확실히 깨닫고 넘어가시면 회계 1급부터는 안 들어도 돼요. 그냥 다 아는 거야. 바꿔 말하면 회계 2급, 회계 1급, 세무 2급, 세무 1급까지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헤매면 올라가도 또 헤매고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한번 딱 깨치고 가면 그 다음부터는 뻔한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미수 수익. 미수금은 왜 상품이 아닌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비품 같은 거를 외상으로 팔았을 때 미수금 이런 식으로 우리 생기초의 그 개정 과목 용어 설명이잖아요. 이걸 헷갈려 하시면 아주 곤란합니다. 아시겠죠? 다음 요거는 회계이급 치고는 조금 어려운 거네. 기말재고. 다음 중 기말재고자산, 기말상품. 재고자산의 대표적인 게 상품이니까 기말상품을 과소평가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기말상품. 그리고 과대 이것 때문에 헷갈려요. 이런 분이 사실은 많지요. 그래서 이런 거 매출원가는 어떻게 됐겠냐, 이익은 어떻게 됐겠냐인데 결론적으로 자, 문제풀이, 객관식 문제풀이를 조금 많이 해오신 분들은 그리고 저희 강의, 기출문제풀이 강의를 좀 몇 개 들으신 분들은 제가 아주 강조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론도 마찬가지. 이론 시간에 이런 거 나올 때 굉장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말재고와 이익은 방향이 같다. 이거 기억납니까?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은 이론부터 제대로 안 들은 분들이고 들은 것 같아. 그럼 이론 강의 잘 들으신 분이죠. 굉장히 강조했던 거예요. 별표 9,800억 개 같은 이런 거죠. 자, 기말이 과소라고 그랬죠. 기말이 과소면 이익도 과소예요. 그럼 일단 다른 건 모르겠고 이익 과소야. 그럼 이익 과소면 얘 아니면 얘가 답입니다. 그럼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에요. 그 와중에 1번이나 4번 찍은 사람들은 끝날 때까지 손 들고 계세요. 안 되겠다. 한 손은 참 필기해야 되니까 한 손 들고 계세요. 끝날 때까지. 이러고 바짝 들고 계세요. 아셨죠? 끝날 때까지.
그래서 답은 2번 아니면 4번입니다. 근데 눈치학상 이게 과수인데 여기도 과수야. 두 개를 물어봤는데 얘도 과수고 얘도 과수겠냐? 얘 과수면 이거 과되지 않을까? 요게 답일 것 같아 왠지. 찍어도 이렇게 찍으면 아마 4번이 답일 거예요. 근데 이러면 안 되고 어쨌든 답은 4번이 맞는데 둘 다 과수일 리는 좀 이상하잖아요. 느낌적인 느낌이. 근데 원래는 이거 해야죠. 자, 우리 이론 강의 재고자산도 상품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재고자산 해도 되는 거죠. 어퍼치나 매치나. 이럴 때 기초재고가 차변이고 단기 매입액이 차변이고 기초가 차변이면 기말재고는 당연히 대변이죠. 기초에서 매입액을 더하고 거기에서 기말재고를 뺀 금액이 바로 뭐다요? 그게 바로 매출원가지요. 그죠? 그러면 대차합계는 항상 일치해야 되고 대차합계는 무조건 일치해야 되고 기말재고가 과소 계상되면 매출원가가 커져야 대차합계가 그대로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차변은 상관없는 거니까 합계는 그대로니까 기말이 줄어들면 매출원가가 커져야죠. 그래서 4번이 되는 거고 반대로 기말이 커지면 매출원가가 작아져야죠. 이해됩니까? 또 헷갈려 그러면 안 돼요. 그림으로까지 그렸는데 이건 이동식이 안 되네. 이게 기말이 적어지면 매출원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알아서 하겠죠. 자, 기말이 적어지면 이 줄을 움직일 수 있으면 기말이 줄어들면 매출원가 커지겠죠. 넘어가요. 그리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이익이에요. 근데 매출원가가 커지면 이익은 작아지는 거 당연한 얘기죠. 고로 기말과 이익은 방향이 같이 간다라고 한 이 절대적인 거 이거 잊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다시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론 강의 때부터 엄청나게 강조했던 결국은 문제풀이 요령이 문제가 아니라 이론적인 바탕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론 공부할 때 좀 신경 쓰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손 내렸어요? 들고 계세요. 끝날 때까지. 자, 그 다음 회사의 판매용 상품 매입과 관련된 다음 분기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계정 과목은 뭐다냐 그랬어요. 자, 상품을 샀어. 그럼 대변에 올 수 있는 게 현금, 올 수 있죠. 상품을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올 수 있죠. 2번 보통예금. 현 상품을 매입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 가능하지요? 미지급금. 얼라리? 이거 아까 저기 문제 1번인가 할 때 미지급 비용 할 때 제가 설명 중에 미수수익과 미지급 비용이 있었잖아요. 미지급금은 상품이 아닐 때 쓰는 거죠. 상품이 아닐 때 미지급금을 쓰는 거니까 결론은 올 수가 없지요. 답이고 외상매입금이야 당연히 외상으로 매입했다 이거죠.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이렇게 말이 되죠. 이게 귀에 거슬리는 게 한 개라도 있으면 안 돼. 그냥 당연한 거. 뭐 저런 걸 설명하고 있냐. 나 다 아는 게 이씨. 그 정도가 돼야 공부가 된 거지. 막 거슬려. 이게 뭔 소리지? 저게 뭔 말이다냐? 막 이러고 있으면 양심에 발을 얹고 찔리는 게 있으면 조용히 기출문제 덮고 이론부터 정리하고 오시면 나중에 회계 2급은 물론이고 1급 세무까지도 잘 갈 수 있어요. 거슬리면 안 됩니다. 딱 봐도 벌써 답이 보여야 돼. 그냥 문제 읽자마자 얘가 왜 나왔어? 미지급금이 왜 여기서 나와? 상품인데 왜 이게 나와? 이 정도 딱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그건 또 뭐다냐? 회계상 거래. 회계상 거래에 대한 설명, 해당하지 않는 거. 거래가 아닌 거. 그러면 지문 1, 2, 3, 4를 읽기 전에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 그러는 순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죠? 뭐 주문, 계약, 보관, 약속, 채용 막 이런 것들 막 떠올라야 되죠. 우리 생기초 할 때 회계상 거래인 거 거래가 아닌 거 회계상 거래의 개념 막 이런 거 말씀드렸었죠. 그거 알면 답이 딱 보이잖아요. 1. 화재 어쩌고 하는 순간 볼 것도 없어 넘어가야 돼. 화재, 수재 이런 것들 도난, 분실, 파손, 재산의 변동이 있다. 자산의 변화가 있다. 당연히 거래다. 뭐 이런 거 있죠. 영업사원 1명 월급여 200만 원으로 채용하기로 하였다. 채용하다도 아니고 하기로 하였다. 이미 답 나왔죠. 회계상 거래가 아니문이다 이거죠. 회계에서 200이 아니라 1200이어도 아니면 2천만 원이어도 1억 2천인가 그럼 1억 2천에 채용하기로 하다. 그것도 저기 연봉이 아니라 월급여로. 가끔가다 요즘
월급하고 연봉을 모르는 분이 있대. 근데 한 달 연봉이 얼마냐? 막 이런 분들이 있던데. 한 달 연봉이 500이다. 한 달 연봉이 5천이다. 이런 분이 있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하긴 요즘 엄마 아빠를 줄여서 엄빠라고 하니까 연봉 월급 섞어서 네가 알아서 들어라 하나. 한 달 연봉이 5천만 원이래.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요즘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냥 뭐 따져봤자 내 입만 아프고. 한 달 연봉이 5천이야. 이야, 뭔 소리예요. 넘어가요. 어쨌든 종업원 채용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문이다 이거죠. 끝났고,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을 도난당했다. 도난, 분실, 파손, 훼손 이런 것들, 부패 이런 것도 재산 변동이 생기면 거래다. 또 상품을 구입하고 하는 순간 이미 끝났죠. 상품을 사왔으니까 재산 변동이 생겼고, 외상으로 했다. 월말에 지급하기로 돈을 줬던 외상으로 했던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계상 거래인 것과 거래가 아닌 것 구분하는 건 생기초. 완전 생기초 원리의 계정 과목 끝나고 거래, 분계, 전기, 결산. 기억납니까? 우리 본 회계이급 회계이급 이론 들어가기 전에 생기초 부분. 계정 과목,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그리고 거래, 분계, 전기, 결산까지. 여기까지가 진짜 모든 회계의 기본 틀이니까 정리 잘 하셔야 돼요. 문제풀이 요령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론이 포인트입니다. 다음, 분류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재고자산 제품. 전산회계 2급에서는 상품을 주로 다루지만 상품 옆에 제품, 제공품, 원재료 이런 것도 써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재고자산 맞습니다. 아, 설마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재고자산에 제품이 있나 없나 모르겠어. 그럼 실기. 여러분 시험 볼 때 이론과 실기를 동시에 보는 거 아시죠? 1시간 내에 이론 실기 동시에 보고 실기 프로그램을 열어. 그럼 거기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있잖아요. 거기 열어. 그리고 왼쪽에 계정 과목 체계 중에 재고자산이 있어. 재고자산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상품, 제품, 원재료, 제공품 쭉 써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도 됩니다. 그렇게 찾아도 돼요. 답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더 이상 안 할래. 넘어가요. 어쨌든 그렇게 찾아도 되긴 됩니다. 유형자산의 토지 당연한 건데 이것도 만약에 토지가 유형자산인가 이런 분들은 일단 꼴밤한 대 맞고 시작. 어쨌든 그런 분들은 솔직히 헷갈릴 수도 있겠죠. 초보니까. 근데 만약에 헷갈린다면 빨리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있잖아요. 실기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딱 들어가서 유형자산을 클릭하면 그 안에 건물 토지 쭉 있습니다. 써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해도 됩니다. 시간이 남아돌면. 예. 그 다음 무형자산에 특허권 있나 없나? 잘 모르겠는데? 그럼 얼른 찾아봐요. 얼른 찾아보면 무형자산에 특허권도 써 있을걸요? 아마도. 산업재산권 뭐 이런 건데 요거는 살짝 모를 수도 있어. 살짝. 근데 원래 이 특허권 이게 산업재산권 이런 거에 들어가 있어서 어쨌든 여기까지는 막힘없이 가야 돼 솔직히. 그리고 비유동부채의 단기차입금이다. 이거는 솔직히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그냥 최소한의 센스만 있어도 그냥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왜?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을 아느냐. 유동과 비유동 구분 1년 기준이잖아요. 비유동은 1년이 아닌 1년을 초과하는 거죠. 유동자산이 아닌 거, 유동부채가 아닌 거. 유동이 아닌 게 비유동이잖아요. 1년 이상. 근데 이건 단기잖아요. 1년 이내 앞뒤가 안 맞지. 그럼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비유동 부채는 장기 차입금이 비유동 부채고 단기 차입금은 유동 부채죠. 그러니까 유동과 비유동 구분을 알면 볼 것도 없이 그냥 답인 거고 솔직히 여기서 헷갈린다 그러면 공부 안 한 거죠. 양심에 발을 넣고 공부 안 했다. 그 찔리는 분들은 공부를 다시 이론부터 차분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자격증 따는 게 자격증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학교 학생들 특히 이런 분들은 뭐 급수에 상관없이 자격증만 따면 학점 인정 뭐 이런 게 있어.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내가 나중에 취업이나 이직에 써먹으려면 더 더더군다나 우리 회계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인정받는 분야는 아니에요. 왜? 너무 평범해. 아주 평범하기 때문에 인정받지는 못해. 그러나 어느 회사든 돈을 만지는 관련 분야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돼요. 예민해야 됩니다. 정확히 하셔야 돼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이건 뭐냐? 당좌예금이요? 당좌예금 계정을 사용하는 거래는 뭐다냐? 당좌예금. 당좌예금이 뭐 하는 거죠? 수표를 발행하는 뭐 이런 거잖아요. 수표, 당좌 수표 이게 떠올라야 돼. 그 딱 보는 순간 1번 종업원의 급여를 보통예금에서 물어본 건 당좌예금인데 보통예금이 왜 나와? 탈락.
그죠? 이번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아 즉시 당좌, 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문제에 당좌, 예금 써 있고 지문에 당좌, 예금 써 있으면 뭐 볼 거 있어요, 더 이상? 이거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쨌든 정답이죠? 말이 안 해, 이거. 당좌, 예금. 그럼 대변에 외상매출금. 그죠? 그리고 현금으로 받자마자 입금시켰으니까 당좌, 예금이 되는 거죠. 아, 이럴 수는 있어요. 만약에 다시 외상매출금을 받았는데 일단은 현금으로 받았잖아요. 현금. 일단은 현금으로 받았잖아요. 그럼 현금이 일단 들어오죠. 근데 받자마자 입금시켰잖아요. 그럼 현금이 나가 다시. 현금이 없어져. 그러면서 당좌 예금이 증가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개의 분계를 동시에 한다면 현금이 없어지고 남는 건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처음 해드린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과정을 뜯어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결론은 당좌 예금이에요. 결론은 당좌 예금. 볼 것도 없이 정답이고. 자, 3번 상품 매출하고 대금은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 타인 발행 수표.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이지요.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이지요. 당연한 건데 왜 현금이에요? 이런 분들 있죠. 또 양심에 발을 넣고 찔리는 분들은 귀밑머리 하나 뽑아요. 뽑고 빨리 전산회계 2급 책 맨 앞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 파트를 빨리 보고 오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아셨죠? 파이팅! 때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파이팅. 중요한 거고. 상품 매입하고 대금은 어음을 발행하여.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이죠.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 자, 이게 실기가 문제가 아니죠. 이론이 문제죠. 이론 문제, 시험이라서 이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론 공부가 되어 있으면 이런 이론 문제 푸는 건 당연한 거고 실기할 때도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실기에서 몇 월 며칠 날 무슨 상점에서 상품 500만 원 매입하고 대금은 약속은 발행했다. 이렇게 거래처하고 금액만 집어넣으면 실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론과 실기를 다 잘하는 것은 결국은 이론 공부. 이게 잘 돼 있으면 됩니다. 중요한 거죠. 이 문제가 진짜 거저먹기 나를 무시하는 정도로 너무 쉬운 문제야. 이래야 되지. 이게 뭔 소리지? 막 이러고 있으면 공부 안 했다는 얘기다. 가끔 그런 분 있잖아요. 이론 공부 아직 다 안 마쳤는데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나 궁금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모를 수도 있지. 그런 분은 모를 수도 있지만 명색이 이제 이론관하고 실기 다 공부하고 나서 이제 실제 시험을 봤다거나 시험을 보려고 준비하는 단계다. 근데 이걸 모른다. 그러면 좀 곤란하겠죠. 그죠?